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어제 한국 시장이 휴장이었던 것이 대부분이 주식 투자자들에게는 감사한 일이 되겠습니다. 곧버스 매수하신 분들 빼고요. 글로벌 시장도 엄청난 폭등세를 기록해버렸죠. 전이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포인트를 꼽으라면 국채 파동이 잠잠해진 것? 아니요. EM이 급반등한 것? 아니요. 저는 애플이 미국 매장 리오픈으로 대변되는 이 돈 쓰러 가자라는 소리에 시장이 그래 한 번 더를 외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 거의 전 섹터가 폭등을 했는데요. 우리 시장도 이 소비 관련 섹터가 아주 강한 불을 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주식 오늘 좀 훈훈할 것 같으네요. 물론 이 복병인 연기금이 현물 매도가 걱정되기도 하고요. 또 어쨌든 선물 지수가 420대 이상으로 올라간다면 또 개인이 현물 매도가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도 걱정입니다만 이 추세 추종을 하는 외국인이 해외 시장 대응하듯이 우리 시장을 접근한다면 그 문제도 해소될 것 같아요. 자세한 것은 총평 때 이야기라고 하기로 오늘은 아시아 세션 생략하고 바로 유럽 세션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럽 시장이 가장 헷갈렸던 부분은 바로 미 국채와는 상반된 가격 흐름을 보인 유럽이 장기 채권 시장인데요. 최근 가장 강한 금리 상승을 보였던 영국 10년 국채가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해줬고요. 독일과 이탈리아 등 유럽 대부분이 장기 국채들이 제법 큰 반등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유럽이야말로 마이너스 금리가 올라오는 게 진짜 무서운데 정작 이번 채권 텐트럼 때는 유럽 국채도 그렇고 유럽 증시도 별 반응이 없었죠. 어떻게 보면 이번 텐트럼 때는 미국 장기 국채와 나스닥 외에는 별반 이슈도 없었다고 봐야 할 텐데요. 오늘 나타난 유럽 채권 시장의 흐름은 금리 레벨이 하락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독일과 기타 국가들, 그러니까 세컨디어 국가들이 채권이 함께 반등을 했다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당연히 그것은 리스크 온 이슈죠. 그런데 그도 그럴 것이 이번 채권 가격 하락에 깔린 논리는 첫 번째, 코로나로부터의 빠른 회복, 두 번째, 추가 부양책으로 인한 채권 발행 수요, 이 두 가지 때문에 채권 가격이 하락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둘 다 유럽보다는 미국에 먼저 해당되는 논리죠. 따라서 유럽 국채의 그 하락은 어떻게 보면 지난주에 그냥 같이 따라 내려간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유럽 장기물 대비 미국 장기물은 얼마 반등을 못했죠. 그런데 증시는 반대로 유럽보다 미국이 훨씬 더 강하게 반등을 한 거 보면 시장의 초점이 금리 자체에 맞춰진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는 천천히 그러니까 올라가더라도 이제 인정하겠다 이겁니다. 빠르게만 올라가지 마라 이거죠. 너무 어렵게 설명했나요? 그러면 트레이더로서의 팩트를 먼저 얘기해 볼게요. 오늘 유럽 증시는 초반에 당연히 강하게 반등이 나올 거라 생각을 했는데 역시 처음에는 반등이 나왔어요. 그런데 첫 반등 이후에는 너무 못 갔죠. 오히려 독일도 흘러내리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오히려 국채 강세가 두드러졌는데요. 그러면서 유로화는 계속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상황들은 이제 딱 보면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돼요. 하지만 시간축으로 해석해 보면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해석을 해야 할지 보이게 됩니다. 유럽 시장 초반에 지수가 굉장히 강세를 보일 때 유로존 그리고 독일 제조 PMI 발표됐어요. 모두들 잘 나왔어요. 아주 서프라이즈는 아니지만 이 정도면 굉장히 잘 나왔는데 이게 바로 증시에는 영향이 없었어요. 이미 올랐기 때문에요. 그리고 나서 그 소비자 물가 지표가 나왔는데 이것도 잘 나왔어요. 계속 오르고요. 그러니까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살아있는 상태였죠. 근데 그것 때문에 증시가 오른 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그 한 9시 반부터 더 이상 안 빠지니까 그 다음부터 채권도 오르고 그리고 증시도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상승을 강하게 턴을 하지 못했는데 그냥 변동성만 계속 죽였다. 그리고 미국 본장 시작하고 나서 미국 본장 강세 나오면서 미국 ISM 제조업 지표 발표됐죠. 그때 시장이 아주 강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서 유럽도 그냥 같이 미국과 함께 따라 올라간 것이다. 그렇게 해석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유로존 채권 가격이 오른 것 그 자체는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본 게 아닙니다. 왜냐면 만약에 국채를 산다면 미 국채를 사야지 유로존 채권을 살 필요가 없거든요, 아직은요. 근데 시장은 그냥 유로존 채권이 독일이나 이탈리아 모두 강세를 같이 보였다는 것. 그러니까 스프레드가 벌어지지 않았다는 것에 주목해서 아, 그래, 오늘은 그럼 리스크 온이다. 그렇게 시장이 해석한 것이다 라고 봐야 됩니다. 또 좀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은 골드나 카파 같은, 그리고 또 기름 이런 커머디티들이 죄다 오늘 얻어맞았죠. 근데 그거에 비하면 대표적인 커머디티 통화인 오지달러는 강세를 보였어요. 물론 이 마감 시황들 내놓는 곳에서 보니까 뭐 커머디티들이 얻어맞은 이유에 대해서 아시아 세션 오전에 발표된 뭐 차이스인 중국 제조 PMI가 50.9로 컨센보다 나쁘게 나왔다. 뭐 이래서 그렇다고 하는데요.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게 이 커머디티들이 망가진 건 그때가 아니에요. 한참 뒤인 유럽 세션 마감 이후이기 때문이죠. 그럼 이거는 뭐냐면 저 중동 이슈라든지 또는 아니면 뭐 기타 다른 이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커머디티 망가진 거는 그냥 그 월초 효과였다. 그러니까 지난 그 월말 때 눌린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언더슈팅을 준 거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따라서 이걸 투자 아이디어로 연결시켜 본다면 오늘 증시를 롱으로 강하게 견인한 모멘텀이 펜트업 디맨드일 경우에 커머디티들은 아니 그러면 당연히 어제는 일시적인 조정으로 봐야지. 그러면서 내일부터는 추세적으로 또 강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반적으로 그냥 유럽 시장은 자국 이슈보다는 미국이 경제 지표와 안도 랠리에 후행적으로 따라갔다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미국 세션 보겠습니다. 미국은 아시아 세션에서부터 변동성을 너무너무 눌러놔서 과한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사실 미 국채가 반등을 하면서 안도 랠리가 나올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사실 오전장 초반에만 채권이 강했고요. 유럽 세션 시작하면서부터는 계속 미 국채가 눌렸죠. 그래서 국채 텐트럼이 해소로 증시가 반등을 했다고 해석하면 조금 저는 그건 억지라고 봅니다. 그리고 오전에 그 차이신 제조업 지표가 나쁘게 나왔다고 하는데 그때 미국 지수 선물은 반응하지도 않았어요. 따라서 그것도 이슈가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오늘 미국 증시가 강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보면 트레이더 관점에서는 그냥 월초 효과로 자금 집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간만에 나스닥 파워미터가 굉장히 강했는데요. 사실 초반에는 얼마 강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금리 이슈가 해결된 건 아니다. 왜냐면 그때까지만 해도 유럽 채권은 꽤 반등을 강하게 했는데 미 국채는 단기물 빼고는 장기물, 특히 뭐 30년물 T본드는 오늘도 마이너스였거든요. 그래서 이 금리 강세가 아직 뭐 해소된 게 아니다. 금리 강세는 계속 추세적으로 가는 거고 단지 속도만 줄어들었기 때문에 빅테크는 생각보다 못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실제로 나스닥이 초반에는 못 갔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유럽 마감하고 나서 나스닥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그 기름 주식이나 뭐 금융주들 이거 다 오늘 강세였거든요. 3%대 뭐 그렇게 다 상승을 했는데 기름 주식은 나중에 밀리지도 않았어요. 얼마. 근데 기름은 60달러대로 밀려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 그냥 오늘은 돈이 들어온 날이다. 그렇게 좀 봐야 되겠습니다. 또 장마감 1시간 남겨놓고 미국이 이제 고점 찍고 나서 다우가 솔솔솔 밀렸는데 그런데 그때 나스닥은 오히려 파워미터를 계속 100으로 계속 찍으면서 마감 이후에도 종가 고가로 달렸죠. 장중 흐름은 그야말로 오늘 뭐 목숨을 걸고라도 꼭 주식을 매수해야 된다라는 목적을 가진 녀석들이 닥치고 변동성을 매도하면서 시장에 롱을 쳐질렀다. 뭐 그런 느낌이었어요. 사실 아시아 세션에서도 이미 변동성 매도가 충분히 나온 상태라서 미국 본장 시작하면서 변동성 매도를 또 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시장은 끊임없이 변동성 매도가 나오면서 오늘 시장이 끝까지 롱으로 갈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개별 종목 보면 테슬라가 6.36% 상승하고 애플이 5.39% 상승을 했는데 둘 다 전일 이 숏이 강하게 나왔던 종목들이라서 그런 거에 좀 커버링이 들어왔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특히 애플이 미국 내 매장 전체를 리오픈하겠다는 이슈가 그 1조 9천억 달러 경기 부양책 이슈와 함께 섞였고 또 존슨앤존슨 백신 승인 이슈까지 섞였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짬뽕된 거, 그러니까
돈 쓰러 가겠다 이런 키워드가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 섹터에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왔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이 나스닥 기준 1월과 2월이 시가선이 굉장히 비슷한 자리거든요. 이 12,800선인데 여기서 또다시 양봉으로 돌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시가선, 그러니까 나스닥 12,800선을 깨지 않는 한 시장은 위로 굉장히 크게 달릴 것 같아요.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코스피 대응 전략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제의 시장의 키워드는 이 채권 텐트럼 안도렐리의 펜트업 디맨드에 대한 기대감이 섞였다라고 해야 될 것인데요. 그래서 저는 우리 증시도 굉장히 큰 매수세가 들어올 것 같아요. 아까 이야기한 뭐 연기금리 그 매도세, 그리고 개인이 선물지수 420선 넘길 때 매도 물량 쏟아내지 않을까 하는 이 두 가지 부분을 극복한다면 우리 시장도 아주 중요한 저점을 찍고 위로 올라가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누가 그것을 극복하고 시장을 당길 것인가 이 문제인데요. 아마도 출발은 선물지수 10포인트 가까운, 그러니까 종합주가 지수로도 거의 뭐 한 7, 80포인트 갭상승해서 출발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 매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매물이 다시 약보합권까지, 그러니까 뭐 갭상승하고 나서 3포인트네, 그러니까 전일 종가 대비 3포인트네, 거기로 들어올 가능성 아주 낮다고 보고요. 한편 갭상승이 크게 나온다면 이 콜옵션 가격을 좀 봐야 되는데, 이게 콜옵션에서 빠른 환매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저는 코스피 시장이 한번 눌렀다 갈 거라고 보고요. 빠른 환매가 들어온다면 이거는 콜매도 풀고 위를 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대신 이제 강하게 레버리지 못 잡겠죠. 왜냐면 그 해지를 다 풀었으니까. 근데 어쨌든 저는 오늘은 해지를 거의 뭐 다 풀 생각이에요. 막 왜냐면 콜을 오늘 얼마에 환매를 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뭐 제가 발행한 평균 단가가 7포인트 되거든요. 근데 430선을 7포인트에다가 이제 환매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환매를 할 일은 없을 것 같고, 제 생각엔 한 4포인트 정도에서 이제 환매를 할 것 같은데, 430을 4포인트 환매한 거 좀 아깝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 시초가에 콜 환매가 안 들어온다. 왜냐면 오늘 또 하나의 키워드는 변동성 매도거든요. 그래서 시초가에 콜이 환매가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환매가 들어온다면 오늘 추세적 상승이다. 근데 환매가 안 들어온다면 그냥 오후 한 1시나 2시까지는 아주 재미없다가 막판에 좀 위로 당기는, 그래서 내일도 추가 상승을 바라보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장 시작하고 나서 한 10분만 보자. 그러면 옵션, 특히 이제 외가들 콜 환매가 들어온지 좀 봐야 되고, 그 대신에 이제 뭐 440이나 450 이런 건 쳐다볼 필요는 없겠죠. 예. 자, 그리고 당연히 생각하지 않고 있는 시나리오는 뭐 시가 갭상승하고 나서 줄줄줄 흘러내서 음봉 나오는 거니까 뭐 다시 뭐 408을 간다 이런 거. 이거는 좀 아니죠. 예. 그거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거 나오면 제가 잘못 본 거 맞고요. 근데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입니다. 자, 어쨌든 오늘도 시장 대응 잘 하시고요. 일단은 콜 환매를 저는 하는 거를 좋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콜 환매를 한 돈으로 일부를 풋을 사서 해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 정도 해치도 필요 없을 것 같고, 오늘 변동성 매도로 보이고요. 그래서 장을 좀 많이 당기지 않을까. 기본적인 마인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매수다. 예. 저점 매수를 하든 고점에서 막 미친 매수는 안 하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매수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장 대응 잘 하시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안 보고 싶으셨어요? 수고하십시오.